요즘 커뮤니티 보다 보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구매한 시계들을 공유하거나 내년에 사고 싶은 시계들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구매한 시계들과 후기 짧게 전하고 내년에 진짜 사야지 마음먹고 있던 시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협업 제품들도 있었는데 혹시 해서 논외시켰고 등장하는 시계들은 모두 제가 산 시계들입니다. 시작하죠. 첫 번째는 예마 슈퍼맨입니다. 약간 애증의 브랜드가 됐는데 디자인을 중시하는 저에게 예마는 여전히 마음에 좀 남아있습니다. 예마는 처음에 렐리그래프로 연이 닿게 됐고 꽤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도 그랬고 쿼츠를 사용한 데다가 눈으로 보여지는 완성도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디자인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예쁘죠. 그래서 예마의 대표 컬렉션을 모아보자는 생각에 슈퍼맨은 제 돈을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제 슈퍼맨 영상에서 말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슈퍼맨은 실망이었는데요. 저처럼 외관을 중시하는 사람한테도 특별히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기는 하지만 이 홀더가 특색이 있는 거지 엄청나게 신선한 디자인과도 거리가 있죠. 게다가 다른 버전은 그 큰 사건이 터지기도 하면서 적어도 한국에서 슈퍼맨이 인기를 끌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예마의 시그니처 모델인데 아쉽기도 하네요. 두 번째는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의 쿼츠 플리거입니다. 얼마 전에 사용기를 하나 올렸었죠. 가격과 디자인에 매료되어서 구매한 시계였는데 저한텐 알리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저가 시계를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리에서 산 무명의 저가 시계들이 하나씩 나사 빠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브랜드의 드레스워치도 인기가 많은데 저는 드레스워치가 취향은 아니라서 계획은 없지만 브랜드 자체의 평이 좋아하셔도 아마 구매하셔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경우는 저는 스트랩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했었는데 댓글 보니까 또 괜찮으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세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구매한 카시오 디지털 시계 2점입니다. 아직 사용기는 안 만들었지만 워낙 익숙한 시계들이라서 대부분은 평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커플 시계로 구입을 했고 둘 다 별다른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는 건 솔직히 조금 너무했죠.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에 3만원도 안 되게 구매했습니다. 불만이 좀 생기려다가도 참게 되죠. 어쨌든 장단점들은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누구든 시계를 산다고 하면 컬렉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번째는 예물 시계로 구입한 오메가 시마스터 다이버 300입니다. 거의 구매와 동시에 가격이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시계에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 없죠. 제가 워낙 007과 오메가를 좋아해서 굉장히 색안경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호평일생의 사용기가 탄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시마스터 정도까지의 가격대가 되면 쉽게 구매를 결정할 시계도 아니고 선택폭도 상당히 넓죠. 이 정도 가격대부터는 사실상 디테일이나 완성도 싸움이라서 하나하나 잘 비교해 가시면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후일담이라면 저는 네비타이머 블루 모델이 출시되고 약간 후회하긴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볼더의 익스페디션 아이거입니다. 중고 거래를 했었고 처음 받았을 때 신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아서 크게 만족했던 시계입니다. 디자인도 귀엽고 스펙도 준수한 데다가 볼더 자체가 평이 좋은 브랜드라서 익스페디션은 참 매력적인 시계인데 저는 사용기 영상을 찍고 나서 거의 착용하지 않고 모셔만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저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케이스 때문인데요. 차고 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네요. 신경 안 쓴다 생각은 하면서도 당장 저렇게 착용할 때마다 하나씩 보이니까 아예 손이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샌드블라스트 된 시계는 안 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영상 찍고 나서 용두 사용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볼더에 연락을 좀 해봐야겠네요. 여섯째는 카시오의 금새치입니다. 사실 사이즈가 커서 구매 목록에 안 올렸다가 금새치가 국내에 풀리기도 했었고 워낙 호평일색이라서 비싸지도 않은 거 사보자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뽑기운이 필요한 시계고 금새치의 경우는 줄질이 영 안 어울린다는 점을 빼면 어지간한 10만원, 20만원대 시계를 포함해도 대항마가 없죠. 색깔놀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사이즈만 조금 줄여준다면 저는 전 모델을 다 구매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좋은 시계였습니다. 만약에 카시오가 이 시리즈의 사이즈를 조금 줄인다면 중저가 쿼츠 다이버 시계들은 진짜 긴장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올해 만나본 시계입니다. 시계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구매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내년에 사려고 리스트에 올려놓은 시계들입니다.
하나는 PRX입니다. PRX는 출시 때부터 사고 싶었던 시계인데 사이즈도 그렇고 저는 쿼츠 모델에 와플 다이얼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만 하다가 안 샀던 시계입니다. 근데 내년에 35mm가 출시된다, 색깔이 다양해진다 등과 같은 카더라가 자꾸 보여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따르면 4월에 출시된다고 해서 급하지도 않은 거 기다려보는 중이고요. 영 마음에 드는 소식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빈티지 오메가 뻣뻣이라도 구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드레스워치류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게 심플한 디자인에는 재미를 못 느껴서입니다. 그래도 하나쯤은 갖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 이왕이면 동그라미보다는 사각형 형태를 찾고 있었는데요. 중저가 사각 드레스워치가 상당히 선택지가 좁은 편인데 몇 년 전에 알마니 스위스라는 브랜드가 론칭되면서 재미있는 시계를 하나 봤었습니다. 이렇게 사각 드레스워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시계는 몇 년 동안 구매 목록에 있던 시계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50만원 선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마니가 과거에는 홍독이라고 놀림받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시계 자체가 꽤 예쁘지 않나요? 이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H라고 부르겠습니다. 알리 구경하고 있는데 한 두어 달 전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플리거 스타일이고 보시는 것처럼 스토바나 라코의 시계를 그냥 빼다 박았죠. 플리거 스타일 시계가 디자인 차용에 조금 관대한 편이긴 한데 이 시계는 너무 판박이네요. 근데 제가 아직 정통 플리거 디자인의 시계가 없어서 가격대별로 계획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제 20만원대에 포함됐던 시계가 이 시계입니다. 티셀이나 라코, 스토바 같은 시계들도 다 사고 싶은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일단 플리거 시계는 이 H의 시계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샌드블라스트 느낌이 나네요. 드레스워치니 파일럿워치니 하면서 제게 근본 시계와 같은 다이버 시계를 빼놓고 있었죠. 두 점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코타 G02 그린 베젤입니다. 예전에는 무브먼트 선택도 할 수 있었고 스트랩도 쌀알부스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때 샀어야 했는데 다른 G02를 사면서 미뤘더니 선택폭을 확 줄였더라고요. 지금은 PT 요청과 일반적인 주빌리 스트랩 옵션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무브먼트는 상관없고 쌀알버슬이 조금 아쉬워서 중고시장을 찾아보는 중인데요. 썩 결과가 좋지는 않아서 구매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이행될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르티나 DS입니다. 세르티나가 국내에서는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일 텐데 이 모델은 이제 세르티나의 간판 모델격이기도 하죠. 사실 가격, 성능, 디자인 뭐 딱히 특별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저는 저 베젤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메가의 빈티지 시마스터 느낌도 나고 블랑팡 피브티 패덤즈의 입체감도 있죠. 완전히 새로운 포인트들은 아니지만 복제의 복제가 새로움이라고 뭐 전혀 다른 느낌의 시계가 되었죠. 무엇보다 이제 무슨 스트랩이든지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사더라도 이건 꼭 사려고 결심한 모델입니다. 하나는 커스텀 파츠인데요. 한동안 모나코 때문에 사각시계에 미쳐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언뜻 베렐로스 시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뭐 세이코 시계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커스텀 파츠를 만들어내니까 그냥 저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계는 SRPD 시리즈나 SKX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가격도 이것저것 하면 한 30-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게 파츠를 파는 거라서 똥손인 제가 저걸 완성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제 이건 계획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집에 벽시계를 하나 달 생각인데 어떤 걸 달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리에서 살 수 있는 이 손목시계형 벽시계? 또 살까 했었는데 이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저희는 몬데인의 벽시계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기능이 다양한 것도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색깔도 있고 스탑투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입주할 때 고민해볼 생각이고요. 벽시계에 뭐 대단한 기능이 필요할까 싶어서 디자인만 유지된 싼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제 시계 생활을 정리하고 또 내년의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생기고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청자분들도 좋은 일들만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